카메라 켜셨는데 왜 다시 끄셨나요?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하, 저도 사실은 어? 찝찝. 저는 메론키 오, 저는 콤프라이트 라이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하시네요. 어, 콤프라이트가 보니까 이거 그냥 옥수수를 이렇게 그냥 밀대로 민 거 아닐까요? 모양이 그런 것 같아갖고. 근데 여기다가 설탕까지 바르면 너무 탄수탄수한 건가 싶어갖고. 라이트. 옥수수로 시작해서 옥수수로 끝나지 않을까요? 네? 아, 그 약간 요런 콤프라이스트 같은 건 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지? 옥수수가 그 네. 생각보다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거 아시나요? 옥수수가요? 네, 먹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옥수수가. 예? 네, 예? 생각보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옥수수. 비단 사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 뭐 이렇게 만드는데도 옥수수가 쓰여요. 옥수수 반도체 썰. 네, 저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반도체는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막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옥수수로 만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전분으로 플라스틱 네,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 근데 저는 그게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이제 대부분 발명은 미국에서 했는데 전 세계 옥수수의 최고 생산량이 이게 미국이고 이제 미국 노마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한 것 같다. 그래서 콤프라이스도 뭐 시작을 옥수수에서 끝도 옥수수로 가지 않을까.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탄수 하죠. 네, 탄수. 어, 네. 반도체도 옥수수로 만드는다를 기대를 하며.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어, 무조건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거. 가능성 없지 않아요. 옥수수로 반도체 네, 만들기. 그러니까. 아, CPU에 C가 콜인지는 몰랐는데. 어? 야호, 오우, 첫 페이지 어허, 얼탱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화면 역, 쉐어로 역, 봐야겠다. 역작이다, 역작. 화면 쉐어가 되나? 인터넷 스크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인다. 네, 저 사실 네, 오늘은 그 스폰서가 있습니다. 바로 저고요. 스폰서는 바로 저고요. 네, 그 이제 슬램 강의를 출시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어, 인생의 프로의 세계로 들어오고 나서 배운 정보를 다 그냥 갖다 쓸어 넣었는데 솔직히 구성은 진짜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지 스케줄을 조금 봤는데 첫 번째 릴리즈까지 하루에 동영상을 2개씩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개씩 어떻게 하지? 현재 지금 뭐 이벤트로 여기 뭐 지금 선착순 10% 된다고 하는데 50명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0명 아니고요. 그냥 40% 되고요. 이거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톡방에는 20% 쿠폰이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은 28만 9천 원인데요. 3일인가 일주일 후에 2만 원 올린다 그랬고 그 후로 계속 2만 원씩 올려서 30만 원 후반대까지 갈 거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왜 올리죠? 라고 했더니 네, 팩캠 정책이 그렇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저랑 저희 교육 매니저님도 제 편이신데 그분의 팀장님은 제 편이 아니라서 그분은 사측이라 네, 이제 그분을 최대한 이겨보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지면은 저는 저희 방에다가 최대한 쿠폰을 매일매일 계속 뿌려볼게요. 네. 사실 이 강의가, 예, 뭐 사족이 굉장히 긴데요. 사족이 길지만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 C++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좀 알려드리고 슬램에 특화된 디버깅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마다 CPU 돌아가는 시간을 C++에서 재는 방법이랑 어, 이제 슬램 나중에 개발할 때 실제로 좀 중요한 게 메모리가 쌓여가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C++ 개발하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메모리 릭 잡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원래는 C++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크롬을 내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개발을 하다가 릭이 나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인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모리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데 쌓여가고 있으면 이거 릭이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슬램은 애초에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지도가 계속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지도가 커져서 메모리가 늘어나는 건지 릭이 있어서 늘어나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프로파일링해서 메모리도 이제 프로파일링해서 릭 잡아내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제 C++로 프로그램 빌드해서 돌리는 C메이크 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 파이바인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로직을 짜고 가속 코드는 C++로 넘겨서 하는 요즘에 좀 트렌드인데 요즘 사실 보면 막 뭐 마스터 슬램 이런 것도 보면 파이썬으로 짜 있고 정작 중요한 코드는 코다로 짜여 있고 PSICP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데이터셋 로딩하는 거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읽기 되게 쉽고 근데 정작에 포인트 클라우드 다루는 코드는 C++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슬램 프로그래밍이 좀 트렌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파이바인드 알려드리려 하고요. 3D 공간을 다룰 때 필요한 수학, 리그룹, 리알제브라 뭐 그런 거랑 코딩으로 쓰는 방법이랑 컨티뉴스 타임이랑 디스크리트 타임 다루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센서 다양한 거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카메라랑 라이다, 레이더, 아이뮤 왜 몇 개 빠졌지? 뭐 그 뭐야 레그 오도메트리랑 이런 것도 알려드리려고 넣었는데 다 빠졌네요. 그거랑 영상 처리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슬램 파트고 그리고 라이다 슬램 파트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율주행 강의 보신 분들은 여기랑 여기는 좀 이제 옛날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슬램 시스템을 좀 더 파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맵 종류가 이렇게 9가지나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파고들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어느 때 뭘 쓰고 어느 때 뭘 안 쓰고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슬램 시스템 아키텍처 알아볼 거고요. 네, 귀엽죠? 그리고 네, 뭐 논문 트렌드, 피처 베이스드 V슬램, 다이렉트 V슬램, VIO, 2D 라이더 슬램, 3D 라이더 슬램 이거 옛날에 썼던 건데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슬램으로 대학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돌려볼 거, 월비 슬램 2, 베슬트 VIO, 카토그래퍼, 키스 슬램, 글림, 패스트리어 2, 글림 돌려볼, 글림 왜 두 개야? 에헤이, 이거 패스트 라이브 2인데 이거 에헤이. 이거 수정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잘 좀 만들어 주시지. 여기 완전 그 가독성 안 좋게 만들어 주셨네. 그 14개의 방법으로 AI랑 슬램을 접합시키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예를 들어서 뎁스 애니띵하고 슬램 섞는 방법이랑 딥 피처 매칭, 슈퍼포인트 슈퍼글루 써가지고 슬램하고 섞는 방법이랑 딥 옵티컬 플로우나 신 플로우랑 슬램 섞는 방법이랑 VLM 모델하고 VLA 모델하고 슬램 섞는 방법이랑 카메라 포즈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뭐 D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런 것들하고 슬램 섞는 거랑 피드 포워드 3D 트랜스포머 이거 더스터 마스터 VGT랑 슬램 섞는 방법이랑 디퍼런시얼블 번들 어저스먼트 이거가 이제 뭐 드로이드 슬램 같은 거 너프랑 슬램 섞기, 가우시안 스플래팅하고 슬램 섞기, 비디오 제네레이션하고 슬램 섞기, 3D 씬 그래프랑 슬램 섞기, 그리고 슬램하고 오토 인코더하고 사실 슬래시 치고 디퓨전도 들어가 있고요. 에이, 왜 이래? 인터페이스가 이상하다. 웹사이트가 버벅거린다. 하고 슬램하고 서티파이블 옵티멀 알고리즘.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을 수학적으로 100% 찾아내는 알고리즘하고 슬램 섞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래프 프로세서, 이건 텐스토렌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가지 방법으로 AI랑 슬램 섞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실습도 있습니다. DSP 슬램으로 서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 3D 쉐이프랑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랑 스파스 맵 포인트랑 카메라 포즈까지 해서 루프 클로저까지 되는 오토라벨링 전용 슬램 할 거고요. 키메라 할 거고요. 컨셉 퓨전 돌릴 거고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 돌릴 거고요. 사실 이거를 돌릴지 아니면 옛날에 현우님이 소개시켜 주셨었던 그 온더플라이 NBS를 돌릴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뭐 마스터 슬램, 핀 슬램, 수마 플러스 플러스 소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보드에서 돌릴 때랑 데스크탑에서 돌릴 때 최적화시키는 방법, 서버에서 돌릴 때 최적화시키는 방법, ARM CPU에서 돌릴 때 최적화시키는 방법, DSP 활용하는 방법, 어, ARM CPU 심드 활용하는 방법, 코다 프로그래밍 활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로봇 등에다가 인베디드 보드 얹고 슬램 잘 돌리기 같은 거 할 예정이고요. 최종 프로젝트로 차선 오토 라벨링 하는 그 자율주행용 슬램, 하고 드론에서 쓸 수 있는 싱글 스레드 초스피드 초패스트 슬램이라고 적었는데 그 네, 이 이름이 너무 초딩 같다고 못 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시스템 구동용 슬램이라 되어 있고, 모바일 스캐너 시스템을 위한 슬램 구현, 이거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미드 360 있고, 그 라이복스 미드 360 있고, 라이복스 AVI 있고, 오크디 카메라 있고, 제슨 올인에다가 그 모바일 배터리까지 한 다음에 납땜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순신 동상 스캐너러 갈 거고요. 세종대왕 동상하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하는 방법 할 거고, 사족 보행을 위한 슬램, 귀엽죠? 비틀비틀. 네,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슬램도 할 거고요. 그리고 VR, AR 헤드셋을 위한 슬램도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달 논문을 하나씩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서 리뷰를 해드릴 건데, 이거를 3년을 해야 된대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28만 9천 원, 총 80시간 정도 될 거고요. 네. 혹시나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신다면, 슬램을 안 가르쳐 주신다면 제 걸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 어,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어디 있냐? 네. 제 커리큘럼 시트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이게 이게 한 줄이 동영상 하나인데 끝이 안 나요. 이거 행운을 빌어 주십시오. 저 진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보통 이 한 줄짜리가 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30분 정도가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더니 전체 강의가 한 75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맥스가 되면은 100시간이 되는데 100시간 돼도 돈을 더 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냥 네, 뭐랄까, 돈은 그냥 자원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할 거고, 대신에 이제 국내 슬램 강의 앞으로 5년 동안은 안 만들어도 될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좀 내년 3월까지 고생을 하겠습니다. 이 엄지가 가려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늘은 그 발표가 딴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원맨쇼를 좀 하겠습니다. 현우님 조금 하시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4개를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드 VLA, 신다이노, EOT, 인스턴트 SFM, 샘3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재밌는 논문이 진짜 많이 나왔다 했죠. 제가 뭐 ICCB랑 아이로스는 못 받기는 했더라도 트위터에서 조금씩은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재밌어 보이는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드릴 거는 월드 VLA고요. 요즘 VLA나 VLM 모델들 보면은 뭐 VLA 모델 보면은 요게 좀 대세죠.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뭐 로봇 팔에 달려 있는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고,
텍스트로 뭐 예를 들어서 컵을 집어서 저기다 갖다 놔라고 하면은 이제 액션이 나오죠. 모터를 몇 도, 몇 도, 몇 도 돌려서 짚고 몇 도, 몇 도, 몇 도 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고 텍스트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언더스탠딩 같은 거 그래서 뭘 했다 이런 정도만 나오는 게 VLA였어요. 뭐 스몰 VLA나 오픈 VLA나 아니면 예전에 뭐 채영님이 소개 많이 해주셨었던 뭐 eCoT라던가 ECOT라던가 뭐 COT VLA라던가 그런 게 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랑 비슷하지만 이제 좀 다른 계열로 월드 모델로서의 VLA를 만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받고 텍스트를 받고 액션까지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액션을 만들진 않아요. 액션을 만들진 않는데 이제 이 액션을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에다가 뭘 하겠다라고 넣었을 때 월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미래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겠지라는 거를 제너레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텍스트도 뭐가 벌어질 거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있는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로 이 내 주먹을 컵을 갖다 쳐버려라고 하고 액션을 실제로 그 치는 액션 토큰을 줍니다. 그럼 이미지는 이제 이런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겠고 텍스트는 컵이 밀려났습니다라던가 아니면 뭐 컵에다 펀치를 했습니다라던가 뭐 이런 그런 게 나오겠죠. 이제 월드 VLA는 액션 월드 모델 이 두 개를 짬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굳이 모델을 두 개를 나눠 놔야 되냐? 이거 두 개를 하나를 넣어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액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이미지를 받고 이제 미래에 해야 되는 액션을 이제 뭐랄까 내가 받은 태스크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뷰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딱 지금 받은 이 이미지랑 텍스트만 가지고 마우스가 안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네. 마우스가 좀 커서가 작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보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 네. 액션은 현재의 이미지랑 현재의 주어진 태스크만 갖고, 이번 프레임에 무슨 액션을 해야겠다. 또는 이제 앞으로 1초, 2초 동안 무슨 액션을 해야겠다. 정도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어봤자 뭐 10초의 윈도우 이런 거긴 할 텐데, 그 후에 월드가 어떻게 무슨 반응을 할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이미지랑 현재 태스크만 갖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월드 모델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월드가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액션 월드 모델은 그거예요. 자, 월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월드로 생각을 해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월드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액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액션 모델로 이렇게 해봅시다. 컵을 한번 쳐봐라고 이렇게 합니다. 컵을 이렇게 천천히 밀어내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고, 텍스트는 컵을 밀어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확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쳐버려가지고, 얘가 컵이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월드 모델은 이거를 봐요. 이렇게 빨리 치는 액션이 주어졌고,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고, 텍스트로 컵을 밀어라라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월드 모델은 분명히 1초 뒤에 이 컵은 깨진다. 라는 걸 알면은, 액션 월드 모델은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빨리 치면은 컵이 깨지겠구나. 근데 컵이 깨지면 안 되니까, 액션을 바꿔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월드 모델이 두 개를 바로 붙여요. 여기서 텍스트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액션 나오는 것들이 여기 이제 같은 이 백번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텍스트로서 넥스트 프레임을 현재 이미지에서 넥스트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하고 이미지랑 액션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미지 D 토크나이저가 넥스트 프레임을 예측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걸 고려해서 액션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월드를 잘 이해하는 액션 모델이 나온다라는 게 월드 VLA가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논문을 막 수직적으로 깊게 판 거는 아니고 그냥 컨셉 자체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진짜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했냐 아니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이 분야를 보신 분들은 그 논문을 보셔야 될 거고요. 네, 다음으로 가지고 온 거는 씬다이노입니다. 네, 씬다이노는 논문이 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 3D 피처 필드가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여기가 씬다이노 파트고, 두 번째가 이걸 이제 복셀라이즈화 해가지고 세만틱 씬 컴플리션으로 만들어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니까 그 교수님이 다니엘 크레머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슬랩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슬슬 네, 그 AI 쪽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은 이미지 한 장으로 이렇게 3D 피처 필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름은 신 다이노인데, 다이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D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다이노 피처가 있어요. 다이노 피처가. 네, 2D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지에서 이제 다양한 뒤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붙일 수 있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로 유명한 다이노 피처를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이노는 애초에 2D에서만 동작해요. 2D 이미지를 넣으면은 2D의 피처가 나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3D 공간에다가 그 다이노 피처를 이렇게 박아 넣어서 3D 피처 필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에다가 인풋으로 이걸 넣었을 때 3D 피처 필드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거냐?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인풋 이미지에다가 코러스폰딩 3D 아웃풋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비디오 데이터에서 그 멀티뷰 이미지가 생길 거니까 거기서 다 다이노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멀티뷰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3D를 만듭니다. 리컨스트럭션은 뭐냐? 이 볼유메트릭 피처 이미지 렌더링, 이거 뭔지 아시겠죠? 너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거 써가지고 3D를 만든 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걸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된 거죠. 그러면은 3D가 나오고 나니까 아웃풋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라벨로 사용해서 싱글 이미지 인풋을 넣으면은 3D 피처 필드가 나오게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냥 이미지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때 비디오에서 여러 프레임들을 가지고 멀티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이너 피처들을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나면 3D 다이너 필드가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인풋 이미지에서 3D 피처 필드로 만들게 해주는 거를 한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다이노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이노 피처에다가 그냥 복셀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뭐랄까요,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돌리면은, 그러면은 네, 이제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3D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만틱 씬 컴플리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3D 세만틱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3D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은 3D 데이터가 있을 때 3D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그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만틱 씬 컴플리션은 이미지에서 3D 지오메트리랑 세만틱 정보까지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하는 거를 이제 SS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멀티뷰 셀프 슈퍼비전으로 했다는 게 씬다이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미지를 어, 탭에서 열게요. Visual Odometry with Transformers라고 해서 VOT라는 논문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미지가 이렇게 비디오에서 추출합니다. 키프레임들로 추출해가지고 1번, 2번, 3번을 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돼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 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받아가지고 비주얼 토큰이 나오고 나면 여기다 카메라 임베딩을 넣어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의 어텐션과 스페이스 어텐션을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어텐션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로테이션 벡터가 나오고, 그리고 relative translation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벡터는 SO3 매니폴드에다가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회전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relative rotation과 relative translation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찍었을 때랑 여기서 찍었을 때랑 여기서 찍었을 때랑 카메라가 어떻게 회전하고 움직였는지를 잴 수 있다라고 해서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미지가 단단히 꼬였군요. 뭔가 이상하다. 예, 뭔가 로딩이 되고 뭔가 안 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RGB 이미지만 가지고 네, 나름의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드디어 트랜스포머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게 성공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죠. 이제 뭐 5년 있으면은 이제 슬램은 뭐 그래프 없이 그냥 이런 트랜스포머 계열로 앞단이 전부 다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VGGT 이런 것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VGGT나 마스터 이런 것들은 사실 매 프레임마다 돌리기는 좀 아까운 구조기는 해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이미지 하나에서 하나만 된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제대로 비주얼 오도메트를 하고 싶으면 여러 프레임을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넣어가지고 해줘야지 좀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1대1이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슬램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랑 좀 더 가까운 시스템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인스턴트 SFM인데요. 논문 링크를 제가 빠뜨린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SFM, 그러니까 콜맵이라고 저희가 많이 쓰죠. 너프나 뭐 가우시안 스플래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텐데, 그러니까 슬램이랑 비슷한데, 근데 이제 비실시간성으로 인베리드 보드가 아닌 뭐 데스크탑이나 서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써가지고 최대한 정확한 맵을 만드는 거가 이제 SFM,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속도를 빠르게 했다. 어떻게? GPU 가속 쿠다에다가 쿠스파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쿠스파스가 뭐냐? 어, 이런 카메라 그래프랑 랜드마크 그래프는 필연적으로 스파스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스파스 그래프 연산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연산을 잘하는 게. 근데 그거를 GPU에서 연산해서 빨리 돌릴 수 있는 쿠스파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백엔드를 전부 다시 짰더니 콜랩보다 40배 이상 빠르더라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인스턴스 SFM 별 큰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그냥 뭐 콜맵을 좀 더 개선했었던 글로맵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글로맵도 보면은 내부적으로 그냥 나이브한 CPU 임플레멘테이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쿠스파스로 GPU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로맵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요만큼밖에 못 돌았던 거를 쿠스파스로는 이렇게 더 많이 돌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뎁스 프라이어는 이제 뎁스 이미지를 같이 넣어줄 수 있다 해서 매트릭스 스케일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 이 너프 많이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벤치에다가 자전거 얹어 놓은 데이터셋인데 네. 뭐 이렇게 띄엄띄엄 된 거 왜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우시안 스플리팅 하면은 굉장히 예쁜 맵이 나오는데 이거 뭐 누가 맵이라고 아냐. 이거 아는 사람만 이거 보고 자전거네 이러지 누가 보면 이거 뭔지도 모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SFM의 요즘의 용도는 이런 3D 맵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네, 이런 카메라 포즈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 정확한 카메라 포즈를 기반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돌리면은 훨씬 정확하게 나오더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GPU에서 돌리기 때문에 내가 GPU가 있으면 그걸 잘 쓰는 게 좋지라고 해서 GPU 가속을 잘 한 거가 인스턴트 SF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샘3가 나왔습니다. 샘3. 샘3 메타의 세그먼트 애니팅 모델이고요. 이제 1편은 이미지에서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영역을 막 분할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뭐랄까, 네, 그냥 영역 분할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였고 2번 같은 경우는 그 샘2 같은 경우는 비디오에서 그 영역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영역 분할이 됐었던 거고 샘3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인풋을 넣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 인풋을 넣어서 요것만 찾아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역으로도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비디오에서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추럴 랭귀지로 플라스틱 백, 카드보드 사인, 뭐, 뭐 이런 것들, 나머지들, 이런 것들 하면은 사실상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셈2에다가 뭐 그 바운딩 박스마다 클립을 막 연산을 해가지고 막 진짜 연산량 엄청 넘쳐나고 그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셈3가 알아서 싱글 네트워크로 다 해주니까 걱정 말라고라는 그런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동작 방식을 잠깐 보면은 랭귀지 인풋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 T, 그러니까 T번째 프레임에서 만든 건데요. 이미지는 인코딩하고 텍스트도 인코딩한 다음에 그게 이제 두 가지 그 서브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디텍터와 트래커가 있어요. 디텍터는 이제 처음으로 보는 객체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고, 트래커는 이전 프레임에서 가지고 온 이 트래킹 되고 있는 인스턴스들을 이제 T-1에서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랑 현재 거랑 같이 이어지나라는 거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뭐 검증도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existing과 newly detected mask를 머지를 하고 나면은 네, 이렇게 T번째 프레임의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트래커 기능은 원래 셈2에서 있었던 건데요. 셈2에서 있었던 거가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셈3에서는 디텍터가 조금 더 새롭게, 랭귀지기 위한 디텍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RCLR, 네, 2026년을 타겟으로 지금 오픈 리뷰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카이브에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오픈 리뷰에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짱이죠. 이거 누구야? 네, 제미나이가 50%를 섞어줬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원래 그냥 뭐 막 좀 잘 꾸며가지고 어디 포토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한번 찍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나면은 주변에서 알아보면은 좀 귀찮아진다. 회사에서 나중에 야 이거 너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미나이 절반 들어있는 저를 보여주면서 그냥 저 그러기엔, 네, 그러기엔 저 너무 잘 그렸는데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냥 아시아에서 헷갈렸나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이거 너잖아 그랬는데 이제 저 아닌데요 하면서 너 지금 제가 아시안이래 갖고 이런 건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걔네들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왜로 시작하는 걸로 하면 이제 다물게 할 수 있죠. 아, 회사에서도 외부 활동하는 거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뭐 너무 이게 된다고 하면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나름의 네, 셀프 디펜스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형님, 저 그 질문 하나 있는데, 오, 네. 그 신다이노에서 지금 그 깃허브 가가지고 보니까, 막 영상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비디오를 넣었을 때 신다이노 렌더 된 결과 보면. 이런 거는 혹시 개선하거나 뭔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멀티뷰 리컨스트럭션을 잘 하거나 아니면 뎁스 프라이어를 좀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모노큘러를 가지고 지금 한 거라서 이게 별로 정확도가 좋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키티 데이터셋이잖아요. 네. 그리고 키티 데이터셋이 워낙에 레졸루션이 굉장히 좀 괴랄하잖아요. 사실 옆으로 엄청 길고 위아래로 굉장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라지 스케일 뭐 데이터 트레이닝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뎁스나 이런 것들은 잘 못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미지 레솔루션 자체가 많이 좀 괴랄하다 보니까 항상 키티 데이터셋에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그 트레이닝을 했었던 네트워크들은 다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경험상. 음. 그래서 이것도 논문 보면은 막 네, 어디야?
저도 보고 나서 살짝 실망스럽긴 했었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 여기 이렇게 이미지 하나 넣어서 3D 피처 필드 만들고 디스티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 씬 다이노 요거가 된다는 거가 사실 내가 다른 트랜스포머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면은 그걸로 갈아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프 같은 논문이 있었는데 이게 Generalized Feature Field인가? 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막 디퓨전 피처까지도 3D 공간에다가 넣어가지고 원한다면은 그 3D 공간에 뭐 이제 막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뭐 랭귀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랭귀지 쿼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멀티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가지고 온 거고요. 결과가 나온 게 어디 있었는데, 네, 여기. 그랬지? 네. 네, 읽어보세요. 그런 트루스는 이렇게 예뻐요. 도로가 직선이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가 있고, 풀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굉장히 못생겼죠? 근데 사실 보면은, 오클루전이 있는 부분은 틀리지만, 보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려지는 부분은 얘가 절대로 인퍼런스를 할 수 없으니까, 모노큘러라서.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에도 그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좀 실력 좋은 엔지니어 분들이라면은 BV 같은 걸 써서 이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건 이제 이미지가 모노큘러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멀티카메라 BV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라이다 같은 것도 섞어갖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멀티뷰 트레이닝 요 파트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정확한 3D 아웃풋을 데이터 라벨로서 삼으면은 그러면은 더 정확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논문을 한 번 더 새끼 쳐가지고 또 라이다 섞어서도 할 수 있고 멀티뷰로도 한 번 또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로스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딨더라 여기 이거 보고 진짜 웃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봤을 때 뭐 다이너 피처 뭐 이쁘네 핑크색에 초록색에 예쁘네 이러고 이제 그런 툴을 딱 눌러보면은 어머나 뭐야 이게 이렇게 이쁜 도로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거라고 하면서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못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또 사실 이미지를 보면은 애초에 그런 트루스가 너무 빡세기도 했다 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오클루전 된 부분을 당연히 자동차 뒤를 볼 수가 없을 테니까 네, 뭐 결과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보이는 부분만 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봐서 얘랑 비교해서 카메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카메라의 뷰에서 봤을 때 정확한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한번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보고 플래닝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와 자동차가 무슨 막 15m로 기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플래닝으로서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3D 추론으로 본다기보다는 3D를 한번 갔다가 2D로 다시 백 프로젝션 할 때 그런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현우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즘 장안의 화제인 따끈따끈한 신간 에이자일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저도 샀습니다. 보이실지. 이게 저기는 안 보이네요. 직접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제가 이제 저 어쨌든 직함이 AI 엔지니어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제가 면접관으로도 보고 제가 또 이제 뭐라 하죠? 인터뷰어로서랑 인터뷰이로서 이제 많이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 지금 저는 단언코 이 책을 무조건 지금 엔지니어면 다 사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하나만 정독을 해도 최소 어쨌든 3년 차에서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10년 차 해서 요즘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든 그 포지션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사실상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모든 질문과 문제 해결과 회사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하나만 사서 정말 정독하고 그 안에 언급되는 세부 논문들만 읽어도 취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거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GitHub도 있어요. GitHub도 있는데 제가 이 GitHub를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그 아틀라스를 가지고 어, 저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역을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그 오픈 AI 아틀라스 이 친구 가지고 이 GitHub 들어가시면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후옌 AI 쓰고 이제 들어가시면 뭐 별거 없는데 아마 그나마 볼만하다고 하는 게 요 책의 서머라이제이션 요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챕터 서머리. 나머지는 뭐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 책도 소스 코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방법과 문제와 해결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진짜 알찹니다. 뭐 조금 살짝 두껍기는 해요.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절대로 그 우리 소위 뭐 프로그래밍 책처럼 막 코드 왕창 넣어놓고 그림 왕창 넣어놓고 이렇게 약간 분량 때우는 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엄청나게 알차고 그래서 크로스 코드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요약문께서 제가 GPT 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아틀라스 이렇게 시켜봤는데 안타깝게도 좀 한글이 깨져요. 예, 근데 다행히도 답변은 잘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보시죠. 어차피 뭐 내용 목차나 이런 것들은 여기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AI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근데 저는 결국 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사실 저도 나름 AI 업계에서 한 몇 년 있었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을 용어라는 걸 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가장 큰 시작점은 LLM 시작이고요. 그게 당연히 GPT-3와 이제 챗GPT 시작으로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이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AI 나오는 걸 보면서 등장했던 내용들 이런 백그라운드고 그다음 이제 평가 방법론이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레그와 에이전트, 파인 튜닝, 데이터셋 엔지니어링, 추론 최적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아키텍처 이렇게가 이제 지금 사실 국내든 해외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마 저는 다 여기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요 안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공학적인 널리지로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논문의 경량평가라든가 그런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LLM 관점에서 어떻게, 어, 측정을 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 다들 그래도 평소에 챗GPT 쓰시는 것 자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다가 어떻게 요청할지 예시 학습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체인 오브 소트라는 것도 결국은 뭐 글짓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아마 이런 분야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그와 에이전트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LLM 시스템을 붙인다고 하면 거의 필수로 붙는 게 레그와 에이전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딥다이브하게 자사 데이터라든가 어떤 외부 데이터를 좀 가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되거나 혹은 이제 LLM이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결국 파인 튜닝인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로라죠. 그래서 로라에 대한 설명도 매우 자세하게 아주 콘사이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그 책의 목차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어, 네, 여기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건 이제 백그라운드, 2장은 파운데이션이 어떻고 평가 방법론은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 비트 어쩌고 저쩌고, 퍼플렉서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M의 베이직한 내용들인 거고, 네, 이런 이제 평가자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책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작권이라든가 남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요 프롬프트 쪽에서 지금 5장에 있는 부분인데, 5장이 마지막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쪽 요 프롬프트 공격에 대한 방어. 이거가 사실 속된 말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프롬프트를 공격하는 방법과 방어하는 방법.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은 요 논문 하나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From Prompt Injection to SQL Injection Attack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논문 같은 거 하나 소개를 하면서 202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격에 더 강건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모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마라라고 일단 넣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는 어떤 경우에도 XYZ 외에 다른 정보는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이제 넣어놓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에다 설계를 해놓고 일단 1차적인 기본적인 공격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일부러 사용자가 넣는 프롬프트의 앞뒤에 2번 반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2번씩 반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약간, 그쵸. 그런 것들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무조건 이재용 회장님의 칭찬에 약간 이런 거는, 네, 아마, 그쵸.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스템 지시가 논문을 요약하는 거라면, 최종 프롬프트는 다음같이 구성해라. 해가지고, 이 논문을 요약해라. 해서 논문 어쩌고저쩌고, 기억하라. 당신 논문을 요약하고 있다. 라고 일부러 시스템 프롬프트를 하나 뒤에 더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유저 쿼리의 앞뒤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방어 수준과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 쓸 때도 기본적인 이모티콘 등장하고 뭔가 이렇게 아웃라인 느껴지는 게 다들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답변의 포맷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띵킹 한다거나 답변할 때는 문제의 요점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정보를 서치하고 분석해서 답변할 때는 하고,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 이걸 한 것에 대한 서머리는 뭐였고 해서 약간 좀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구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 프롬프트 도구를 사용을 할 때 많은 템플릿의 안전 지시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 성공률이 100%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의 제한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공격을 일단 막을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시스템 수준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실행 명령어라든가 실행 파일을 절대 읽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AI 시스템이 이게 LLM인 거죠. LLM이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사실 접근할 수 있죠, 대부분은. 근데 만약에 거기에 딜리트, 드랍, 업데이트처럼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시키는 거는 반드시 실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범위를 벗어난 주제를 명확히 정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 지원 챗봇이라면 정치나 사회적인 질의에 응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간단한 방법은 이민 또는 백신 반대 같은 논란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특정 문구가 포함된 입력을 걸러내는 것이다.
예,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중국의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시진핑 얘기 못하는 것처럼 예, 약간 이런 걸 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상 탐지 알고리즘 같은 걸 설계하듯이 네,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입출력에 대한 모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요 되게 엄청나게 어쨌든 내용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제가 요 공격과 방어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 거고, 그래서 요런 맥락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고, 요렇게 방법과 문제와 해결에 대한 그다음 어떤 특정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 노멀러스하진 않고 되게 컨사이즈합니다. 책 내용 자체가. 근데 내용이 그런 되게 탄탄하고 설명을 좀 길게 되는 부분은 되게 길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은 어떻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내가 공부를 그래도 초급할 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급자한테는 사실 이게 코드라든가 어떤 좀 많이 만져본 사람들이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초급자들은 어렵겠지만 최소 경력 뭐 한 그래도 5년 되시는 분들은 한테는 진짜 되게 좋습니다. 뭐 시스템 어쨌든 기본적인 패턴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읽으면은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네, 되게 참조할 내용들이 많고 뭐 레그도 그냥 단순히 레그에 대해서만 설명하진 않고 좀 테크니컬한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희소 검색과 밀집 검색의 차이점 뭐 해가지고 희소 벡터 할 때는 레그를 어떻게 설계를 해라라는 내용도 있고 뭐 밀집 벡터일 때는 뭐 이제 값이 이제 어쨌든 익스플로딩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해라. 뭐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 어디 가서 아는 책이 되게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예,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되게 알차기도 하고요. 뭐 좀 더 테크니컬한 것들은 이제 양자화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모델 양자화라는 게 사실 우리 뭐 ONX 써서 그냥 컴파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책에서도 양자화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와 원리와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거 볼 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양자화라는 게 어쨌든 뒤로 가면 계속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치 표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압축을 해서 최대한 추론을 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기초와 자료를 좀 더 공부하는 데에는 되게 좋다. 그래서 상당히 백그라운드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이제 시스템 설계 내지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큰 그림을 보기에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파이닝 튜닝에 대한 기법들 많이 나오고 또 데이터셋 엔지니어링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가우시아 스프레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냐. 그래서 데이터랑 싸우고 있다가 예, 네, 맞아요. 네, 데이터랑 싸우고 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매핑하러 가는 거야. 다시 매핑하러 가거나, 아니면, 네, 제가 좋아하지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단어, 이제 딸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델을 큰 걸 써요. 그리고 이제 모델 큰 걸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트래킹 속도 때문에 작은 모델 쓰고 있다가 도저히 이 데이터 싸움에서 처발려가지고 모델 큰 걸로 바꾸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형준님이 소개해 주셨던 다이노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이노로 딸깍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과 싸우는 방법과 데이터와 싸우는 방법. 안 되면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저기 한다면 돈이 좀 있다 그 딸깍으로 가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면접 때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 애플이랑 제가 메타랑 몇 군데 봤었었는데 이 추론 최적화 질문 엄청 합니다. 뭐 사실 저도 실제로 그 큰 서비스 운영할 때 좀 겪었던 문제긴 한데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저도 겪기도 했고 예를 들면 잘 학습을 했어. 대포도 잘했어. 테스트도 잘했어. 그래서 잘 돌아. 그래서 추론이 잘 돼서 데이터에 잘 쌓여.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디그레이션 됩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분명히 저는 로깅을 다 해놓고 뭐 봤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알 수가 없어. 모델은 멀쩡해. 분명히 학습 잘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다른 히트로지니어스한 데이터가 들어와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그냥 디그레이션 되는 현상이 있어요.
운영을 이제 길게 좀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추론 할 때 그럼 최적화를 어떻게 해서 테스팅을 하고 다시 옵스를 구성을 할 거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 되게 많고,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요즘 컨텍스트 그 보강하는 거 가드레일 사실 다 중요하죠. 예, 모델 라우터 게이트웨이 추가도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 쓰고 있는 것들이고 다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캐시로 지연 줄이기. 우리 뭐 많이 얘기하는 KV 캐싱 같은 거 뭐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할 거고. 요즘은 당연히 유저들도 에이전트를 당연히 붙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만 에이전트 만들어달라 하면 에이전트 넣고, 그럼 거기에 대한 뭐 패턴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 모니터링 관찰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필요할 거고, AI 파이프라이닝과 오케스트레이션은 당연히 이건 이제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회사가 서비스가 커지면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할지는 뭐 어떻게 할지 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데, 여기는 또 사실 되게 복잡하긴 하죠. 여기는 사실 데브옵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워낙 많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는 조금 좀 다른 영역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AI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모든 업무의 절차와 디테일한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 책을 다시 볼까 하고 있어요. 사실, 인터뷰 때 답변을 많이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떨어졌었거든요. 몇 건데. 네, 근데 맞습니다. 꼭 하나 가서 약간 바이블처럼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고 하면은 저도 뭐 길게 보면 한 5년 보는 건데, 일단 지금 2025년, 26년, 27년 정도까지는 아마 모든 시스템은 다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국내고 해외고 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이제 수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 같은 것 자체가 소판으로 너무 구조를 잘 잡아주셨고, 아마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기법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앱스트랙되고 아마 좀 더 새로운 신규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뭔가 AI 엔지니어링 하나라는 분야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예를 들면 그 KV 캐싱, 그러니까 캐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델 레벨에서 캐싱하는 건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정말 모델 올려서 다 각자 모델 따로따로 올려 막 이랬는데, 예,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뭐 GPU도 비싸고 메모리 많이 먹고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 모델 자체를 캐싱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하는데?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KV 캐싱이라는 기법이 나오고 뭐 MOE라는 기법이 나오고, 그래서 뭐 최대한 좀 더 라우팅해서 가보자.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무튼 딱 주저리주저 떠들긴 했는데, 저는 이 책 되게 강추합니다. 면접용으로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면접용으로. 공부용도뿐만이 아니라 면접에 진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든 기업들과 이 경력자 엔지니어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내용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아마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가 수준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논문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영역에서 뭐 내가 전문가 수준을 좀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당연히 관련 전공 논문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여기서 아마 리서처랑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리서처면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거고, 엔지니어면 이제 있는 문제 풀자. 회사가 해달라고 하는 거 풀자. 했을 때는 저는 이 책은, 딱인 것 같습니다. 더 깊게 내려갈 필요도 없기도 하고,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몸값 제일 잘 받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자 커리어 패스가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보고 또 이렇게 공유할 일이 있으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보문고 가가지고 저거 책 목차 한번 슬쩍 한 2, 30분 보다 나왔는데,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언급됐던 책 중에 그 LLM부터, 아니, 밑바닥부터 LLM 보기인가?
예, 그 책도 사실 제가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좀 편차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어쨌든 계속 예전부터 보던 사람이라 내용을 너무 좀 재탕한 게 많더라고요. 제 눈엔 재탕한 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책은. 예, 근데 이제 옛날부터 AI 서적들에서 나오는 것들 되게 좀 재탕을 많이 하셨고, 코드도 거의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그 파이토치 코드도. 그래서 살짝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는데,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서가 2024년 12월에 나온 거거든요. 네, 시대상을 고려하면은 네, 열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저희 그쵸. 10달 전에 저희가 뭘 알고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타이밍이 정말 좋게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음, 맞습니다. 그러면은 GPT-5 없었을 때잖아요. 그쵸. 소넷 3.5 시대였을걸요? 작년 시대라 불러야 12월에 되지. 나왔을 맞아요. 때면은 맞아요, 적고 있었을 맞아요. 때는 작년 6월 이럴 때쯤일 거잖아요. 딥식도 안 나왔을 맞아요. 텐데. 그때면 맞아요. 커서가 뭐 나온 애 만에 막 이럴 때였을 거아요. 예, 맞아요. 대단하죠, 대단해. 맞습니다. 네. 아, 이 고작 10달이라고 봐야 되나. 진짜 괴리가 오긴 해요. 그래서, 예, 뭐, 어찌 더 저도 되겠지. 예. 그 뒤에 그 인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부분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 중요한 기술들 이름이 다 찍혀 있고 레퍼런스가 잘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 책만 보고는 뭐 MPU 음, 엔지니어 이런 거랑은 네, 거리는 맞아요. 멀겠지만 충분히 맞아요. 시작할 수 있을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맞습니다. 딱 그게 약간 누구한테는 장점으로 보일 것 같고, 음, 좀 더 전문가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번에 막 엑셀레이랑 스테이블 HLO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뭐야 음,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음. 네. 엑셀레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알죠. 네. 네. 그거랑 이제 네. 뭐 MLIR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음.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누가 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MPU 엔지니어들이 쓴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그냥 뭐 파이터치 음, 백엔드에 있는 거 쓰려나 했는데 음, 저는 지난주 그 주말부터 마이크로라는 학회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음,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NPU나 새로운 AI 가속기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이라 갖고 막 FPGA 막 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다 로직 다 찍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리스크 5 기반의 AI 가속기 뭐 GPU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음, 거기서 이제 뭐 엠리스트까지 돌리는데 그게 뭐 엔비디아보다 시뮬레이터인데도 엔비디아보다 빠르더라 막 이러면서 음, 하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미친 사람들인가 하면서 보는데 그 중간에 이제 HLO 코드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그 뭐랄까 뉴럴넷이 있으면은 그거를 컴파일러가 다 쪼개가지고 매트릭스랑 벡터 오퍼레이션으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매트릭스랑 벡터 오퍼레이션들을 그게 이제 우리 하드웨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가 스테이블 음, HL로 이런 데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음, 오픈GL처럼 이렇게 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 본인들이 구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파이토치랑 이어진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 음, 그렇게 연결하는 거였나? 음, 근데 이제 GPU 만드시는 분들은 그것도 해야 되고 오픈GL도 해야 되고 오픈CL도 해야 음, 되고 하면서 음, 그래서 뭐 그 음, 어떤 API를 거치냐에 따라서 버그가 나고 안 나고 뭐가 그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이제 막 진짜 고생하신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데 진짜 고생하신다. 진짜 이러고 보니까 AI 엔지니어들이 조금 오히려 좀 게을르게 보였어. 그쵸. 데이터셋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코코 데이터셋 그냥 갖다 다운받고 그냥 이제 그쵸. H백 있으니까 갖다 얹어놓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돌아오고 그쵸. 예. NPU 거기에 이제, 쓰는 거기에 분들은 이제 예. 거기에 바이브 코딩까지 곁들여도 이제 얘가 코딩하고 있는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HL로 이런 거는 예. 바이브 코딩이 안 돼요. 학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코드가 없으니까 이거 다 직접 짜야 되고 다 직접 테스트해야 되고 좀 어나더 레벨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음, 음.
마이크로 음. 학회도 제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논문 이번에 그 zip 파일로 한 200메가 해서 받았거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진짜 네.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그 뭐야, 어, 진짜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가 LLM 265라는 논문이었는데 그 H265라고 해서 비디오 코덱 있잖아요. 비디오 코덱에서 이루어지는 연산들을 봤을 때 몇 개가 LLM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LLM에서 토큰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비디오가 네. 코덱이 원래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컴프레션을 그 LLM 퀀타이제이션으로 써버리겠다. 라고 음, 해서 비디오 코덱용 그 칩은 또 따로 있으니까 GPU가 이렇게 크면은 사실상 메모리가 이 정도고 컨트롤러가 이 정도고 쿠다 코어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비디오 코덱이 요만하거든요. 진짜 사이즈 비교하면 진짜 요만해요. 이거 하나 들어있는 게 끝인데 여기에다가 그 텐서를 다 갖다 밀어 넣어가지고 비디오를 밀어 넣는 게 아니라 텐서를 밀어 넣어서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돌리니까 빠르더라. 음,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음, 미친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면서 막 음, 코덱 코드는 또 어떻게 찾아냈지? 음, 누가 알려줬지? 뭐 엔비디아 직원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직원 아니고 음, 대학원생이고요. 이러면서 역시 대학원생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코끼리를 내창고해서 비디오 코덱으로 LLM을 하려면 네? 오,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매우 프로미싱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어, 재밌었습니다. 네, 신기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재밌네요. 오늘 질문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메말랐네요. 다들 빨리 끝나면 좋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별 다른 네, 공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 그리고 네. 선비님, 그거 이제 선비님 아마 그 블랙홀 카드 갈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축하드립니다. 회사에다가 계속 쫄라가지고 처음에는 디바이스 10개 축하드립니다. 뿌린다 그랬는데 15개로 쫄라가지고 해서 아마 될 것 같아요. 대박. 네, 와, Let's go.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테스토랩트 가시는 거 아니에요? 뽑아주신다면 지금 AI 엔지니어링 책 일주일 독파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막 판 키우고 있어요. 막 이거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안에 프로젝트 잘 끝내신 분들 있으면은 그 템스토렌트 코리아 엠버서더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서 그분들 올려갖고 나중에 뭐 우리 쪽에 데리고 오자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 되면 진짜 선배님 옆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제가 형기님 옆자리에서. 나.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